One, two, three, four. 정국구 정국구 TBS TV 정봉주의 품격시대 정치 시사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한 발 더 들어간 깊이 있는 분석.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서부터 6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IPTV 채널 KT214번, SK272번, LG176번이나 혹은 TBS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강욱 변호사는 집에 일이 있어서 오늘 못 나옵니다. 애가 뭘 했대요. 자, 그리고 오늘 삼성 전문가, 대한민국 최고의 삼성 전문가 참여연대 김성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김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집행위원장이? 예, 집행위원장. 예, 좀 높죠? 높아요. 네. 잘생기셨어요. 아이고, 뭐, 이게 화면이 안 나와서 좀 아쉽네요. 그죠? 예, 살 좀 빼세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저와 함께 교통방송을 같이 하고 계신 고재열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본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임박했는데요. 이제는 선거 시기에 야권 후보 단일화 요구하면서 후보들에게 목매지 말고 우리 유권자 스스로 나서서 유권자 단일화 운동을 하자.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권자 단일화 운동을 시작합니다. 바꾸자 대한민국 체인지 코리아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한 건데요. 그 첫 출발을 미국 순회 토크쇼부터 합니다. 미주 유일의 진보 정론 인터넷 신문 뉴스 M 그리고 LA 시국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정봉주의 전국구 바꾸자 대한민국 미국 순회 토크쇼가 오는 11월 30일 수요일 저녁 7시 LA 마가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토요일 저녁 6시 맨하탄 뉴욕 한인회관에서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2월 4일 일요일 저녁 6시 뉴욕 퀸즈의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imtv.or.kr, imtv.or.kr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국에 계신 교민 여러분 많이 참석해서 박근혜 퇴진도 함께 외치고 으쌰으쌰 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퇴진 정국이긴 하지만 송년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미건스와 전국구 애청자분들이 함께 2016년 연말 송년회를 갖습니다. 12월 11일 일요일 오후 4시 청담동 벙커 청담동 89-10에서 있습니다. 약간의 회비가 있을 거고요.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미건스 게시판이나 전국구 홈페이지 imtv.or.kr, imtv.or.kr 게시판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11일 일요일 오후 4시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청담동 벙커 대관 안내인데요. 948-1519, 948-1519로 연락 주시고요. 공연할 때는 약 한 200명 정도 수용하고요. 식사를 함께 하게 되면 약 한 150명 정도 되는 공간인데, 대관 문의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국구 광고 문의도 02-948-1519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국구 홈페이지인 imtv.or.kr 들어오시면요. 시사정보 유료 서비스인 한줄통신이 있습니다. 매시간 서너 번씩 시사 속보를 보내주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요즘처럼 기사가 쏟아질 때는 특히 더더욱 유용하고요. 월 10,000원인데 한줄통신 신청하시고 시사 박사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구 공개방송 안내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는 전국구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8시에 시작인데 자리가 미리 꽉 차니까 조금 일찍 한 1, 20분 전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도 보고 술도 커피도 한잔하고 또 방청객 몇 분을 추첨해서 세월호 어머니들이 공방에서 만든 아주 좋은 선물도 드립니다. 우리끼리 즐거운 시간 전국구 공개방송 목요일 저녁 8시 청담동 89-10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26일 토요일 역시 박근혜 퇴진 촛불 문화제가 있죠. 검찰이 3명의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세게 기소해서 이제 박근혜 씨께서 빠져나갈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촛불의 힘이, 국민의 단결된 힘이 이렇게 무서운 줄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 26일 토요일 모두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미건수 회원분들은요, 미건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모이는 장소가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의 전국구, 여러분의 고마운 후원에 늘 감사합니다. 꾸준히 우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의 고마운 후원 덕분입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늘 똑같은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정봉주의 전국구 후원 안내입니다. 팟빵 전국구 홈페이지 자발적 유료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정기 후원 1877-1828 1877-1828로 전화 주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벌써 잊으려 하는 것은 아니시죠? 죄 없는 어린 생명들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해결해 놓은 것이 없는 우리는 모두 죄인된 마음입니다. 유가족들은 절망을 넘어 참담합니다. 이 가족들의 곁을 함께 지키겠다는 작은 다짐, 세월호 가족 지킴이. 여러분의 따뜻한 정성과 후원으로 가족들은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세월호 가족 지킴이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마운 후원과 관심으로 가족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 지킴이. 머리가 빠지는 분들 스트레스 엄청 받죠. 머리가 났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영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또 속았다 하는 심정으로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5,00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딱 3개월만 지나보면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궁금하신가요? 다음 카페에서 풍성교를 검색하세요. 그리고 내년 1월 15일까지 자신의 변화하는 모습의 사진을 열심히 올리거나 댓글 달기 등 풍성교 카페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4명 추첨해서 베트남 다낭 에어텔 여행권을 드립니다. 머리털도 나고 베트남 다낭도 가고 머리털 다낭.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 풍성교를 참고하세요. 자, 삼성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사건들이 워낙 많이 나왔고 이게 잘 부각이 안 돼요. 네. 근데 슬금슬금 나올 때가 됐는데 이제. 예, 지금은 이제 좀 삼성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더 해야 합니다. 더 해야 되죠. 예,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 얘기가 나오면 네. 왜 우리가 이 얘기가 깊게 안 가냐면 일단 경제 얘기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 그게 아니죠. 경제 얘기하면 부담스럽거든. 예. 무슨 숫자 계산해야 되는 것 같고 그게 잘 이해를 못 해요. 말 얘기죠, 말 얘기. 예. 말과 관련된 범죄. 말과 관련된 범죄. 범죄. 그 정점에는 뭐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을 삼성이 돈 주고 샀다. 이게 핵심이죠.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삼성이 돈 주고 샀다. 우린 변호사들 이런 얘기하면 안 두려워요.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저 허위사실 유포로 감옥 갈 것 같거든. 뭐 샀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 바꾸겠습니다. 좋아. 검찰의 수사 의지가 필요한 때다. 예, 알겠습니다. 일정을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방대하지 않은데. 그냥 근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대기업들도 보니까 같이 삥 뜯기고 뭐 같이 거래를 한 것 같은데 왜 삼성만 다르게 봐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국면에서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서 이 기업들이 삥 뜯긴 기업도 있고, 예. 이를테면 한진 같은 경우에 한진은 정말 이 보기에 처량할 정도로 처절하게 이번에 당했잖아요. 네. 그런데 또 다른 기업들은 거래를 하거나, 그러니까 분명히 최순실 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기업도 원하는 바를 얻어가는 그런 기업이 있었고.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독대를 할 때 네. 다들 민원을 한두 개씩 들고 그렇죠. 왔다. 그렇죠. 예. 그리고 손해보는 일 절대 안 하는 사람들 예.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삼성은 그 부류와도 또 다르게 완벽한 유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의 흐름,
사람 예. 관계에서 다르고 그다음에 돈의 흐름, 돈의 규모 여기서 다르고 그다음에 이 관련된 사건의 흐름, 이 어떤 사건의 규모 이런 거에서 또 다르다고. 사람, 예. 돈, 사건. 예, 세 가지로 보면은 예. 완벽하게 그 차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삼성 삼위일체론. 예. 네, 뭐 이를테면. 사람, 돈, 사건. 네네. 그러니까 좀 정리가 되네요. 예. 왜냐면 이게 그 중간에 이제 무슨 국민연금 얘기 나오고 또 뭐 삼성물산, 제일모직, 네. M&A 나오고. 그 하이라이트긴 한데.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사람들이 이 이슈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렇죠. 네. 이 어렵습니다. 이슈로부터 이제 가장 제가 봤을 때 가깝게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대부분의 대기업하고 이 미래재단, K스포츠재단 거래가 왔다 갔다 한 거는 지난해 말입니다. 그렇죠. 2015년 10월 15일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주로 이제 12월, 1월까지 해가지고 예.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삼성은 아주 본격적인 거래를 보려면 최소 1년 전으로 당겨야 된다, 시점을. 예. 2014년 말쯤. 그렇죠. 그때 제일모직을 상장했죠. 제일모직은 총수 일가 지분이 되게 높은 회사, 40%가 넘는 회사인데 예. 제일모직을 상장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삼성물산이랑 합병하겠구나. 그런 예측이 바로 된 거예요? 바로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삼성물산 주가는 사실 빠지기 시작하는데 결과적으로 물산이랑 제일모직 합병하면서 이 물산의 주주들이 엄청 손해를 본 거죠. 자, 왜 합병을 하려고 그래요? 제일모직에는 삼성 일가의 지분이 40% 넘고 물산 주식은 1%밖에 안 되고 1.4%밖에 안 돼요. 총수 일가가. 그러니까 제일모직을 통해서 쿠션을 때려서 물산이 지배하고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 주식 4.06%. 삼성전자 주식이 모직에는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자 주식을 직접 지배하는 거죠. 총수 일가가. 총수 일가가 전자 지분을 직접 지배하기 위해서 물산이랑 합하는 거죠. 제일모직을 통해서 물산을 먹어야지 그렇죠. 삼성전자가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게 된다. 그런데 그 합병 과정에서 물산 주식이 낮게 평가될수록 이 모직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총수 일가한테 유리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물산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다수의 주주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두 회사가 다 삼성 손안에 있으니까 예. 삼성 마음대로 주가를 조작할 수가 있었고 그 정황들이 이번 고등법원 판결에 다 나타나죠. 물산 주식을 일부러 저평가시키고 그런 행동들이 이상한 행동들이 되게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 제일모직이 삼성 일가가 지분이 40%가 넘는데 그렇죠. 그럼 삼성 삼성물산은 1% 조금 1%밖에 넘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모직의 돈을 갖고 삼성물산을 사는데 시가로 한 1,000억쯤 된다고 하면 예. 점점 가치를 낮춰갖고 한 7, 800억에 그렇죠. 사는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예. 싸게 사는 거고 그만큼 합한 만큼 모직을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총수 일가는 전체 회사에 대한 자기들의 힘이 세지는 거죠. 지분을 높이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1,000억짜리를 예. 700억쯤에 사면 아주 간단하게 예. 300억쯤 이익을 보는데 예. 이 삼성물산을 원래 갖고 있었던 연금 이런 사람들은 1,000원짜리 1,000원에 팔아야지. 예. 왜 700억 팔아? 예. 그럼 정부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거기에 동의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동의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한 거죠. 처음에는 물산 주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근데 왜 이 합병에 찬성하지? 찬성하지 말라고 국내외에서 전문가들 다 얘기했거든요. 예. 의결권 자문했던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도 야, 이건 반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에 거쳐야 될 절차 규정도 어겨가면서까지 합병에 찬성했다는 거죠. 예.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국민연금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지? 그때는 몰랐는데 김성진 변호사만 모르는 거예요? 아니 고재현 기자도 몰랐어요 그때? 그때는 삼성이랑만 뭔가 있구나 해서 국민연금을 고발했죠. 국민연금이나 삼성 쪽을. 요게 이제 오늘의 근데 이제 알게 된 건 이제 박근혜 최순실이 뒤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요 디테일은 제 생각에 이따가 변호사님 좀 더 예. 들어가고 제가 아까 이제 시점을 말씀드렸는데 거기 한 측면이 이제 말씀하신 그 삼성물산 상장 시점 그거고 또 하나는 이제 삼성이 대한승마협회를 한화로부터 인수하는 시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구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승마협회가 사실 삼성이 최순실과 로비를 하는 데 있어서 직접 창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둘러싼 내용들을 보면 재밌는 게 많은데 일단은
기존의 승마협회 회장사는 한화였어요. 한화가 계속하고 있었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한화 그 회장이 1년 정도만 하고 임기를 2년이나 남기고 그렇죠. 삼성한테 넘겼거든요. 그런데 한화는 승마단이 있어요. 예. 삼성은 이미 2010년에 없앴어요. 2010년에 네. 갑자기 그런데 이 4년 만에 갑자기 이런 이제 회장사가 되니까 의아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재밌는 게 원래 재벌들이 승마협회를 언제 맡느냐면 아들이 승마 선수를 할 때 맡아요. 그러니까 삼성의 이재용이 승마 선수 그렇죠. 출신 아니에요? 네. 국가대표 승마 선수였고 아마 이 은메달 정도 땄을 겁니다. 승마 아시안 선수권 정도에서. 예. 그게 한 80년대 후반인데 그 1, 2년 전에 삼성이 이 승마단을 만들었어요. 승마단을 만들고. 예. 그리고 재밌는 게 자, 2010년에 또 이재용 때는 없앴단 말이에요. 이재용 이제 그 즈음에 그때는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이재용 아들이 털 알레르기가 있어요. 또 말털을 보면 알러지가 있어갖고. 일단, 예. 그런데 한화 아들은 승마 선수예요. 그리고 정유라가 2014년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그렇죠. 4명이 출전해서 예. 3명의 성적을 합산해서 마장마술에서 단체전에서 금메달 그렇죠. 따죠. 예. 예. 거기에서 그 3명 중에 2등을 한 선수가 한화의 아들이에요. 한화가 아마 셋째인가 그럴 거예요. 아주 잘 탄다면서요, 그 친구는. 네. 그러니까 한화는 분명히 계속할 이유가 있고, 근데 삼성은 할 이유도 없고 승마단 대체해서 그것을 아주 공익 목적으로 아마 그냥 활용하고 있는 그냥 이미 승마장과 그런 이제 말은 있으니까 예. 그걸 그냥 선수는 아니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정도였는데 갑자기 회장사를 맡았던 그 시점을 중요시해야 되고 예. 그 시점 전에 경제적으로 발생했던 일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삼성물산 잠깐만 네. 넘어가기 전에 너무 지금 자자. 쫙 가고 있어요. 2015년 3월에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승마협회장으로 취임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화 쪽 사람이 임기가 2년 남았는데 예. 갑자기 치고 들어가가지고 삼성 쪽에서 이 협회를 접수한 거거든요. 갑자기 예. 왜 그랬을까? 삼성은 그걸 떠맡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그랬을까? 제가 이제 최순실의 말 아니면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예.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 2014년 아니에요? 예. 9월이죠. 2014년 9월. 예. 그러니까 이제 2014년 9월에 같이 단체전에 그 출전한 선수 중에 네. 한화 아들이 있고 그 친구가 한 팀이 된 거 아니에요, 정유라하고. 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때문에라도 한화는 승마협회를 계속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승마단도 있고. 승마단도 있고. 근데 느닷없이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네. 2015년 3월에 한화가 승마협회 회장이었다가 삼성으로 넘어가.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즈음에 한화하고 삼성하고 큰 빅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화 쪽에서는 화학 쪽을 넘기고 삼성 쪽에서 방산을 이렇게 이제 한화 쪽으로 넘기는 이제 그 거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거래 와중에 이게 삼성 측 주장은 떠맡았다라는 주장이고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삼성이 이것까지 가져왔다라고 저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다 더 중요한 또 1년 전 아니, 시점이 그럼 그렇게 있어요. 빅딜 할 때 누가 이익을 봤어요? 빅딜 할 때. 그거는 한화하고 이제 삼성 할 때. 경제적으로 뭐 서로 계산을 서로 했을 테니까. 계산해서 윈윈했겠죠. 예. 윈이라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 승마협회 회장까지도 뭐 교섭 대상이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네. 자, 두 개가 경제적 이익 때문에 화학과 방산을 맞교환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승마협회 회장이라고 하는 것도 껴서 빅딜의 한 축이 됐을 것이다. 그러고 이거 추론이죠. 예. 네. 그다음에 그럼 삼성이 왜 승마협회를 탐을 냈을 것인가? 그러면 이 승마협회를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했을 것인가? 그 측면은 한 2013년으로 넘어갑니다. 2013년이요? 예. 2013년이 현명관 삼성 출신의 현명관 이 회장이 마사회 회장을 맡는 시점이에요. 그때는 삼성 출신이고 삼성 직원은 이건 아니었었나요? 그러니까, 예. 이 현명관 회장이 삼성을 나간 지는 꽤 됐고 이분은 원래 이제 감사원에서 예. 공무원을 하다가 삼성으로 가서 삼성 비서실에서 해서 그리고 삼성에서 주요 요직은 다 거친 이건희 체제의 비서실장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박근혜 대선 캠프에 2007년과 2012년 두 번이나 뛰었어요. 예. 현명관 이 양반이 삼성 이건희 회장의 비서실장, 그러니까 핵심 중에 핵심인데 핵심이었다가. 2007년, 네. 2012년 박근혜 캠프에서 그럼 주요 직책을 맡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분이 여러 하마평에 나옵니다. 그중에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도 나오고 예. 뭐 KT 사장도 나오고 뭐 온갖 요직에는 다 나오시던 분이에요. 예. 그런 분이 예. 대한 마사회의 회장으로 취임했고 그 1년 그게 뒤에 13년에 2013년. 예. 여기도 또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이네. 그때도 전임 회장이 이제 장태평 회장인데 이명박 정부에서 농식품부 장관했던 장태평 장관인데 임기가 1년 남았는데 밀어내고 들어갔어요. 조금 이제 그 선이 잡히네. 네. 삼성 출신 현명관 비서실장 네. 출신이 2013년에 마사회 회장으로 가고 접수하고 마사회를 접수하고 그다음에 2014년에 2014년 12월에 삼성이 부회장을 먹고 예. 그다음 15년 3월에 삼성이 마사회 회장을 먹고 네네. 그럼 뭐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네. 2012년 뛰면서 네. 2012년 뛰면 그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뛰면서 박근혜 대선 캠프의 실세는 도대체 누굴까? 그렇죠. 네. 이걸 들여다봤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명관 회장은 검찰 조사나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를 수 있죠. 말만 탔을 수가 있지. 근데 이제 제 생각에 2007년, 2012년 두 번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이렇게 원로 자문회 7인회에도 멤버신데 그렇죠. 이분이 최순실을 모른다는 얘기는 예. 제가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뭐 그런 얘기나 거의 똑같은 거죠, 사실은. 아니 그리고 이분이 또 7인회 갔는데 예. 최순실 씨 얘기할 땐 졸고 있었든지 그랬겠죠라고 못 들었을 수 있겠지. 근데 곧 밝혀질 것 같습니다. 보니까 검찰 수사가 상당히 이 부분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네. 현명관 회장의 핸드폰을 가져갔어요. 그중에 그러면 누구랑 통화한 거를 체크하려고 통화 기록이 했어요. 나오죠. 다 그렇죠. 지워도 나오죠. 예, 그래서 자, 좀 이게 얘기가 많이 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현명관이 2007년, 2011년 박근혜 캠프에 있어. 네. 있어 보니까 누가 실세인지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삼성맨이니까 네. 누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끈을 유지해야 되는지 판단했을 것이다. 그렇죠. 라고 라고 추론이 가능한 박근혜 거예요. 정부의 예. 키 플레이어가 누구냐. 그렇지, 키 플레이어가. 키 플레이어를 알은 거죠. 그래서 출범한 게 2013년 아니에요?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그렇죠. 게. 네. 2월 25일. 출범하자마자 원거리로 접근하면서 마사회에 먼저 회장을 접수하고 네. 그리고 이 마사회를 통해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는 키맨을 잡을 수 있겠다. 근데 공교롭게도 2013년은 본격적으로 그 정유라가 말을 타기 시작하던 때예요. 예, 예. 2012년 말 타고 타고 있을 때죠. 그때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탔으니까 네. 그게 2012년이란 말입니다. 네. 말 타는 거 알고 이제 접근한 거죠. 네. 말 타는 거 알고 그다음에 말 사업으로 이제 삼성이 밀어주겠다는 그런 의지를 그리고 갖고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미있는 게요. 이렇게 그 삼성의 현명관 회장이 마사에 가고 그다음에 또 삼성 출신 박상진 사장이 예. 삼성전자 이제 대외협력부문 그 사장이 승마협회 회장 맡는 그 와중에 박상진. 이 사진까지 철저하게 삼성맨으로 꾸립니다. 그러니까 승마협회, 마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사회도 그렇고 네. 승마협회도 그렇고. 네, 상당히 많은 삼성 출신들이 포진하고 심지어 이 현명관 체제에서 마사회에서 레츠런 재단이라고 일종의 이 공익 마케팅 재단 뭐 그런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근데 마사회 렛츠런이 이게 뭘 배우자는 거예요? 아니면 렛츠 뛰자, 뛰자? 뭐 말이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발음이 좀 거기에도 보면 삼성 출신들 많이 끌고 오고 여기에는 또 이제 제1기획 출신들이 또 많이 와요. 제1기획은 또 차은택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축, 이 최순실, 차은택 양축이 다 연결된다고 좀 봐야겠죠. 2013년 말씀하시니까 예. 그때 이상한 박근혜 대통령 행보가 있었어요. 2013년도 취임하고 얼마 안 지나서 2013년 8월 28일 날 재벌 총수들을 만나거든요. 예, 2013년. 예, 그때 대선 때 공약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경제민주화 제대로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김종인 박사 내세워가지고 얼굴마담 내세워서 마치 대통령이 되면은 김종인 박사가 경제부총리 같은 걸 해서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할 것처럼 쫙 코스프레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그 신뢰를 가지고 대선에서 이제 표를 많이 좀 줬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 경제민주화 공약은 온데간데 없고. 18개 중에 하이에 손은 안 댄 게 10개예요. 제대로 한 거 2개. 예. 그러니까 10개 중에 핵심적인 재벌들의 이해관계를 건드리는 뭐 총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못하도록 법정형을 강화하겠다.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 총수 일가로부터 자유로운 사회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공약인데 하나도 안 지켜요. 하나도 안 지키고 있다가 2014년 8월 28일 총수 일가들을 만나서
경제민주화 거의 다 됐으니까 더 이상 뭐 기업에 부담되는 경제민주화는 없을 것이다. 이런 시점이 이제 바로 이제 그때 현명관 뭐 이렇게 이 재벌들이 이 경제 권력을 이미 그때 장악한 거 경제 권력이 이 정치 권력을 이미 장악한 거 아닌가. 그때 시점이 그렇고. 그러니까 요 시점을 경제 민주화 공약을 거의 포기한 시점으로 시점. 봐야 된다. 예, 거의 뭐 이때 말씀 나오니까 딱 생각이 나네요. 2013년 그리고 8월 달. 또 중요한 게 이제 그러면 김종인 라인이 있고 현명관이 또 포함된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현명관이 당선된 뒤에 2013년 1월에 창조와 혁신이라는 또 어떤 경제 자문 그룹을 만들었어요. 예. 여기에 특별 회원이 한 명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분. 안종범. 네. 그때 안종범 청와대 없을 때인가요? 예, 아직은 없죠. 그때 여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때 안종범 대학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고. 아마 그 인수위나 이런 데 뭐 관여했을 수는 있지만 예. 어쨌든 여기에 속해 있었고 그리고 창조와 혁신 특별회원. 예. 그리고 여기에 2014년 승마협회를 삼성이 인수하기 전과 후에 결정적 차이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언론에 지금 삼성물산 제일모직 이 합병 얘기만 되고 있는데요. 예. 삼성이 합병에 실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 그렇죠.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이 2014년 11월 19일에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 그때 이렇게 합병을 하려다가 국민연금 당시도 이 국민연금이 이것을 반대했어요. 예. 그때도 홍한선 이 기금운용본부장 체제인데 예. 그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로직인데 그때는 이거는 우리가 허락할 수 없다. 허락하면 이거는 배임이다. 그런 그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지 않고 그 같은 시기 아니에요. 예. 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시점과 비슷한 시점에 1년 전인 1년 전. 1년 전인가요? 물산은 이제 2015년 이 시점이 2015년, 중요한 건 예. 삼성이 승마협회를 인수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삼성이 물을 먹었었다. 국민연금한테 물을 먹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승마협회를 회장을 하기 전에 예. 인수하기 전에는 삼성중공업과 삼성 엔지니어링이 예. 합병을 하려고 그러는데 국민연금이 반대해서 무산됐고 1년 뒤에 승마협회 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에 성공을 하는데 국민연금이 그렇죠.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 결정적인 차이. 예.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때는 국민연금이 찬성표 던질 때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삼성이 이렇게 센가? 그 전에 반대할 때는 이해가 됐죠. 네, 그때는 뭐 당연히 이해가 됐죠. 정말 이때 국민연금 입장 변경, 입장을 이제 자기의 이해관계 해쳐가면서까지 이재용을 밀어주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이 불명히 배임인데 하면서 저희는 배임으로 고소를 했죠. 참여연대에서는 네. 고발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계속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자기가 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물산이 고평가되는 게 맞는데 물산이 일부러 저평가되는 걸? 삼성물산이 그걸 일부러 막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했다는 건 웃긴 얘기가 그때 당시에 건설업이 화랑이에요. 막 화랑이라서 다른 건설사들은 주가가 막 28% 올라가는데 삼성물산만 레미안을 갖고 있는 거죠. 삼성 레미안. 예, 삼성 레미안. 예, 그게 8.9%가 혼자 떨어집니다. 딴 데는 다 올라가는데 주가가. 왜 그랬냐 봤더니 일부러 실적을 안 올리는 거예요. 삼성 레미안 상반기에 발주한 게 300채. 300채. 근데 딱 하반기 되니까 11,000채. 그러니까 상반기엔 아예 사업 실적을 안 올리기 위해서 사업 수주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는 그렇다 치자. 근데 한 것도 안 한 것처럼 거짓말 한 게 있어요. 카타르 복합 화력 발전소를 2조 원에 수임을 합니다. 예. 수주를. 그 5월 13일인데 2조 수주했으면 그걸 발표하면 주가가 막 올라가야 되잖아요. 막 올라가죠. 그거를 이제 발표를 안 한 거죠. 주가가 올라갈까 봐. 나중에 공개합니다. 그리고 뭐 변호사님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하나만 더 웃긴 건데. 아니 그러면 그 거의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공사 물량이 기존에 하던 게 있잖아요. 네. 하던 공사들이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자기가 안 하고 삼성 딱 똑같은 계열사인 삼성 엔지니어링에 넘겨줘요. 이 시행사 자체를 시공사 자체를 이제 변경시켜 주는 거죠. 예. 더 이상 자기 실적을 안 남기겠다는 거죠. 그런 의지가 그때 2015년 상반기에 삼성물산이 이런 짓을 막 해가지고 자신의 주식을 막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삼성물산 자체가. 왜 그랬을까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그때 해가지고 이것도 배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들은. 그리고 이게 이제 국민연금에서 그런 어떤 대규모 그런 이 합병이나 이제 그런 거래가 있을 때
그것에 이제 승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문위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몇 중의 안전장치를 둬서 왜냐면은 그 부분 판단을 이렇게 투자역들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중의 안전장치를 뒀는데 그 안전장치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내 자기들이 자문을 구하는 데서 예. 이게 M&A 하는데 합병을 하는데 찬성하지 마라.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그 손실이니까. 국민연금 손실이 막대하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저평가를 해놨으므로 예.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것도 말씀인데 말씀하신 건 아마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자문을 요청했고 거기에 분석한 결과는 너한테 손해다. 그러니까 반대해라.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랬으면은 찬성을 하려면 뭔가 또 다른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데 다른 프로세스인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있어요. 예. 이 찬성할지 반대할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전문위원회에 넘겨서 그 사람들이 결정해주면 거기에 따르는 거죠. 근데 그 전문위원회에 이 의결 자체를 넘기지 않았다는 거죠. 반대할까봐. 거기 반대할까봐 그 전문위원들한테도 복지부 장관이 전화해서 이거 찬성해야 된다 압력도 막 행사하고 그런. 복지부 장관이 거기 또 왜, 국민연금이니까.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의결을 그 부의를 생략한 것 자체가 심각한 절차 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이제 고등법원 판결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삼성물산이 한 이상한 행동, 국민연금이 한 이상한 행동, 이거는 총수 일가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스스로가 자신의 이익을 저버린 것이고 예. 그 이익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피땀이 얼려 있는 그 국민연금의 손해라는 거죠. 예. 그 손해액이 벌써 6천억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6천억의 상당 그 금액이 이재용 일가한테 갔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국민연금 손해를 봤다고 한다면 이재용 일가가 이 얘기를 보는 거죠. 허공에 사라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혜택을 보는 거니까. 그때 그런 행동을 국민연금과 삼성이 했고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도대체 삼성이 이렇게 센가? 이렇게 국민연금을 함부로 이렇게 움직여도 되는 거야? 아니 지금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이 마사회를 통해서 최순실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서 그다음에 삼성물산 제일모직을 밀어줬다라고 하는 추정이 지금은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몰랐죠. 그때는 우리는 몰랐고 삼성만 알았죠. 그때는 시크릿 가든만 알았던 거 같아요. 뭐 거기선 다 예언을 대사가 했잖아요. 그대로 나온다면서요. 예. 그때는 이렇게 대부분 저렇게 생각했죠. 그때 또 반대 그룹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엘리엇이라는 어떤 외국 투기자본이 예. 이렇게 반대라고 그래서 이게 애매하더라고 그래죠. 삼성은 미운데 그렇다고 또 엘리엇 같은 투기자본의 이익을 우리가 뭐 지켜줄 필요가 있겠니? 상당히 어떤 국민이 판단하기 애매한. 그때 기억나는 게 그때 우리가 그 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바로 그 자리에 선대인 소장이 나왔어요. 근데 선대인 소장이 이놈들이 투기자본이어서 나쁘긴 하지만 걔들 주장이 맞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엘리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손해를 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니까. 그렇죠. 6천억을 국민연금 가입자가 2천만이 좀 넘는데 나눠보면은 1인당 3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가구당 보통 뭐 6만 원, 9만 원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우리가 그렇죠. 삼성한테 뜯긴 거죠. 삥땅 뜯긴 거죠. 근데 말이 6천억이죠. 지금 뭡니까? 드러난 것만. 보육예산 갖고 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싸우고 뭐 교육청하고 싸우고 그런 게 400억, 500억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은 이 배후에 최순실이 있고 승마협회를 통해서 최순실을 도와줘야 하는 이 절실성을 이야기하면 이게 다 이해하는 대목이 되는 거죠. 최순실은 뭐 그냥 매개체죠.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키이고 대통령 권력을 삼성이 노렸다는 거죠. 최순실은 그 움직이는 키에 불과하죠, 사실은. 대통령의 권력을 삼성이 돈 주고 산 그런 뭐 어디도 있기 어려운 그런 현실인 거죠. 안타깝고 황당한 현실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돈의 흐름, 사람의 흐름, 이렇게 사건의 흐름 이렇게 보자고 했는데 지금 사건의 흐름 위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돈의 흐름에서도 삼성이 압도적이죠. 일단 현재 밝혀진 금액만 244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르재단 그리고 K스포츠재단 그리고 다른 기업하고 이제 다른 점은 첫 번째 금액이 크다. 두 번째 35억을 재단을 통하지 않고 삼성이 이 최순실 정유라 회사에 직접 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280만 유로 보낸 거 얘기하는 건가요? 세 번째는 미수금이 있어요. 미수금이 이제
이 마장마술 육성책이라는 거를 그래서 마사회에서 만들고 승마협회가 추진하면서 나중에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자 이런 식으로 해서 186억짜리를 계획을 세웠다가 이건 뭐 어떤 이유인지 이 진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런 미수가 됐던 186억이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또 쿠션 먹은 게 있어요. 예. 그 모나미를 통해서 모나미가 이렇게 독일에 이제 이 승마장을 하나 샀죠. 샀는데 네. 그게 이제 정유라 쪽에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샀는데 나중에 모나미가 한 99억 정도의 여러 가지 문구 뭐 비롯해 사무용품을 비롯해서 그런 용역을 삼성하고 체결을 해요. 아, 너네 이 용역을 줄 터이니 네. 그 승마장에 그 독일에서 좀 승마장 사라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한번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봤을 때.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 이게 그러면 다른 기업들하고 이렇게 한 기업이 있었나요? 이를테면 예,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기업, 7개 기업은 삥땅 뜯긴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진 않죠. 다들 소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 이권을 리스트를 갖고 가서 만났다잖아요. 지금. 예. 총수와 독대할 때 미리 다들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이 다 이제 전달이 됐고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수사를 해서 밝혀줘야 되는 거죠. 마냥 다른 기업들도 피해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게 피해자가 아니라는 게 각 그룹마다 이 민원사항 가려운 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독대하면서 뭐 돈 내줄래? 그럼 너 가려운 데가 뭐냐? 좀 긁어줄게. 이런 얘기는 뭐 모르죠.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인데. 아니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라도 알고 있는 건 뭐냐면 그때 그 노동법 개정을 정부에서 밀어붙일 때 아니에요. 돈 낼 때가. 제가 볼 때는 개별적으로 그룹마다 가려운 데가 있었고 재계가 공통으로 원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재벌 소원수리 입법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노동계약 입법. 일반 해고가 가능하게 하고 기간제를 2년에 4년은 늘리고 파견이 좀 쉽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못 가지게 하는 법을 민생 살리기 입법이라고 우기는 거죠, 재벌들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길거리에서 서명하고. 그 얘기는 계속 할 건데요. 그런 게 이제 진짜 이 재계가 공통으로 원했던 소원수리법, 원샷법. 이른바 작은 회사를 뭐 합병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하게 하는 거죠. 그런 폭을 넓힌 거. 그리고 이제 의료와 교육 같은 것들을 민영화하기 쉽게 하는 서비스 산업 발전법.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재벌들이 원했던 법인데 이게 웃기는 게 알겠습니다. 웃기기 전에 광고를 좀 듣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 웃긴 거 좀 이따 진짜 웃깁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전국구 에어컨 사무실, 업소, 빌딩, 관공서 냉난방이 필요한 그 어디에나 전국구 에어컨 제품 선정 설계부터 시공까지 그리고 에어컨 세척까지 전국구 에어컨 031-403-2331 031-403-2331 검색창에서 전국구 에어컨을 검색해주세요. 수익금은 전국구 제작과 벙커 운영에 사용됩니다. 청담동 벙커밥상의 절대 강자 영부인 김치. 100% 국산 최고급 재료를 사용하고 전주 김치명인 박영자 선생님의 손맛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구매하신 고객님들은 반드시 다시 찾을 정도로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합니다. 여러분의 밥상과 입맛을 즐겁게 해줄 영부인 김치. 인터넷에서 영부인 김치를 검색하거나 전화 주문하세요. 948-1519 948-1519 최고급 프리미엄 영부인 김치 지금 주문하세요. 알겠습니다. 웃기는 얘기 계속 하시죠. 그럴까요? 예. 이게 우리 미르재단 날짜 다 기억하잖아. 10월 26일 날 미르재단에 돈이 딱 486억이 입금되는데 2015년 지난해죠. 지난해. 근데 그 입금된 걸 딱 확인한 바로 다음 날 대통령께서 뭐 했냐면은 국회 나가서 시정연설 하셨어요. 그 내용의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계약법, 원샷법 이게 민생 살리기 입법이니까 꼭 통과시켜달라. 이 얘기를 입금 다음 날 바로 가서 했다는 거죠. 야, 돈 꽂히는 거 확인하고. 그렇죠. 그게 한 번이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치죠. 근데 그게 더 웃긴 게 1월 10일 날 K스포츠로 288억이 딱 입금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 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해요. 그 레파토리는 똑같아요. 노동계약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뭐 원샷법 이게 민생 살리기 입법이니까 이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국회는 입법에 앞장서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입금되자마자 다음 날 또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님. 네. 이런 프로세스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네. 자, 대통령이 직접 기업 총수들을 만나서 돈 네. 내라. 이 정황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앞뒤 정황상 거의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안종범은 직접 재벌 총수를 만나서 했다라고 네. 진수했다라고 하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독대했다는 건 분명한 거고. 독대한 건 분명한 거고. 그때 무슨 얘기 했는 거는 뭐 국민들이 뭐 바보입니까? 그렇죠. 그걸 수사해야 밝혀야죠. 왜 수사를 안 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만약에 돈 내라 했는데 돈 꽂힌 거 확인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국회 시정연설 가갖고 그 재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법을 해줘라. 그렇죠. 라고 바로 이제 그, 바로 답을 해준 거죠. 너가 돈 잘 냈다. 뭐 거의 이런 식이죠. 그럼 내가 그 해준다. 뇌물이에요? 무슨 법이에요, 그거는? 이게 뭐 뇌물 아니겠습니까? 이 독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돈 받고 파는 거죠. 독대 시점들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돈이 짜증난다 진짜. 이런 식으로 돈이 입금이 되거나 그리고 또 삼성이 물산 제일모직 합병했거나 그러니까 이득을 보거나 하는 타이밍이 있으면 바로 일주일 이내에 재벌 이 독대 시점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 제일모직 그 합병한 뒤에도 일주일 뒤에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것으로 맞아요. 지금 일단 그 시점에서 이렇게 독대 시점이고 그 다음에 또 시점은 이 K스포츠대장까지 설립되었을 때 그때 또 이재용 부회장하고 또 독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요. 그러니까 돈이 꽂히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그 사건의 그 이 전후로 네. 그때 나타난다는 맞아요. 거죠. 그 얘기 제가 하나 빠뜨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네. 보충할게요. 이런 거네. 자, 미르재단에 돈이 입금이 되면 네. 국가 정책을 하는 차원에서 통으로 메시지를 줘. 네. 너네 돈 잘 냈으니 내가 이런 너 편 들어준다는 걸 원샷법 하고 뭘 하고 그리고 그렇게 통으로 얘기하고 난 별개로 개별적으로 또 다 만나. 그쵸. 내가 통으로 얘기했는데 만족스러웠어? 괜찮았어? 너네 또 뭐 들어줄까?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되면. 네, 아까 충분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월 17일 날 제일모직이랑 삼성물산 합병 주총이 열립니다. 예, 그때 7월 17일 날. 예.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 합병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마땅한 연금이 국민연금이 찬성 결의를 해가지고 통과가 되거든요. 예. 안 했으면은 찬성 안 했으면 통과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날 바로 7월 17일 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독일에서 코레스포츠가 만들어지는 거죠. 최순실이 만드는 그 말 관련 회사가 그날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로부터 일주일 딱 뒤에 이재용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저기 또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삼성은 벌써 이제 어떤 방어 논리, 대응 논리, 대응 시나리오 예. 이게 서 있어요. 예. 그래서 삼성이 이제 주장하고 처음에는 삼성은 모든 걸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뭐 정유라 대통령 수법하고 똑같잖아요. 모른다 뭐 그러다 밝혀질 때마다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이제 밝혀진 것만 인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대통령도 로직이 그냥 최순실이 한 일이고 나는 선의로 모르고 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삼성 쪽에서는 얘기가 대충 최순실 쪽의 협박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최순실은 구속됐으니까 이제. 예. 예. 그리고 대충 시작되는 시점이 이런 2015년 7월 이쯤 코레스포츠 만들었을 이쯤부터 협박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일단 지금 삼성 쪽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직접 최순실에게 직접 돈이 간 게 8월 이후 아니에요? 10월. 예. 그렇죠. 8월서부터 10월 사이. 9월 정도로 35억 송금된 게 이제 9월 달이라고 지금 기사에는 10월인가요? 10월이요? 예. 9, 10월 나오다가 이제 10월로 나오는 10월로. 그럼 이제 자기들은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280만 유로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협박받을 일은 없잖아요, 사실은. 무슨 협박을 받을까? 내가 그러니까 협박받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대통령 실세인데 니네 돈 안 내놓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협박받은 거예요? 민간인한테 무슨 협박을 받아 자기들이?
처음부터 말 관련해서 접근한 걸로 봐서 협박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일부러 접근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말 관련해서 계속 뭐 승마협회 접수하고 현명관 마사회 회장하고 뭐 이러면서 말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이 대통령 움직이는 그러니까 키가 뭐냐 이걸 삼성이 다 접근한 거죠. 협박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이거는 보면 이제 사후 결제잖아요. 예.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려면 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전이어야 되는데 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민원이 끝난 다음에 예를 들었고 잔금으로 주는 듯 그 정황이지 않습니까? 그 정황이죠. 거기서 협박을 받았다는 게 뭘로 협박받을 일이 없는데. 뭐 이런 거 성공보수. 그러니까 그 시점은 사실은 협박받을 시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렇게 가장 중요한 숙제가 끝났으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정황이 보면은 대통령에게 접근할 수 있는 키맨이 최순실이다. 그리고 최순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은 정유라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거 아니에요? 최순실이 막 그냥 포악한데 네. 최순실을 움직일 수 있는 영리는 정유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삼성만이 알고 있어요. 삼성만이 밑작업을 하고 있었고 삼성만이 그 뒤에 애프터 서비스를 했고 오직 삼성만이 이렇게 특별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25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해도 그 이상으로 벌 수 있는 이미 다 버는 거 아니에요? 6천억을 벌었는데. 6천억을 벌었는데. 아니 6천억은 예. 돈만 번 게 아니라 그 삼성전자 자체를 지배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은 거죠. 그렇죠. 6천억을 삼성전자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모직은 직접적인 그게 없었죠.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생명을 통해서 간접 지배했던 건데 직접적으로 이제 합병하면서 전자 지분을 직접 4.06%를 그리고 지배할 수 지금 와서 보면 이제 아까 우리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할 때도 우리는 이게 뭔 짓인가 이렇게 봤잖아요. 네. 사실은 또 정유라가 이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삼성 승마단의 선수라고 이렇게 국제 승마협회 등록을 하거나 삼성 승마단 선수라는 얘기를 이렇게 한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네, 근데 그리고 독일의 승마 잡지에서 삼성이 이 정유라에게 스폰서링 한다 그랬죠. 도와준다. 그리고 10억짜리 비타나 V 사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저게 뭔 소린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도 최근에 나온 얘기들 아니에요. 그렇죠. 삼성이 돕고 있었다라고. 근데 그들이 보기에는 이미 독일에서 보기에는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걸 그때부터 거기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좀 부끄럽게도. 예. 그 외에도 뭐 매달 80만 유로를 뭐 코레스포츠 송금했다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매달 뭐 10억이죠. 10억이 또 추가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현재 검찰 수사의 흐름을 보면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들 다 소환했잖아요. 근데 뭘 조사했는지도 이 보도가 안 나오잖아. 참고인 조사로 했었고. 참고인 조사로 했다 그러고 뭘 조사했는지 보도가 안 나오잖아. 지금 유일하게 삼성만 재조사하고 있어요. 삼성 쪽만 삼성 쪽만 재소환하고 그렇게 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당히 이렇게 좀 바태게 하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 이제 기사들도 삼성 쪽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더 많은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그 현명관 회장이 만들었던 뭐 레츠런 재단이나 그리고 승마협회나 이런 쪽에 삼성 출신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 그다음에 또 꼭 제일모직 출신들이 껴있더라고요. 제일모직이요, 제일기획이요? 제일기획 출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하면은 그 제일기획 마케팅이나 어떤 사업들을 관할하는 쪽에 그들이 역할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쪽으로도 또 한 쾌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건 삼성 쪽. 네네. 삼성 쪽 얘기만 했는데 제일기획. 제일기획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임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므로 또 제일기획은 차은택 씨하고 한 축. 그렇죠. 차은택의 가장 측근으로 가장 관련 인물로 꼽히는 송성각 전 컨텐츠진흥원 원장이나 그리고 또 김홍탁 씨나 이런 사람들 제일기획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쪽으로도 뭔가 또 한 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삼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은 최순실 일가를 중심으로 해갖고 마사회 그러니까 승마협회를 중심으로 해갖고 최순실과 연결이 되어 있던 거고 그리고 정점은 이제 아까 변호사님이 얘기했듯이 대통령의 권력을 돈 주고 사는 격이다 이게. 그 대통령은 돈을 받고 그리고 권력을 파는 거고. 왜 제가 이 추론을 하냐면 이미 KT 황창규 사장이 삼성전자 출신이잖아요. 거기에 제일기획 출신을 이사로 차은택이 밀어넣었다라는 게 지금 보도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기획은 좀 하나도 안 털린 거네 그러면. 제일기획도 그래서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황창규 사장보다 제가 봤을 때는 현명관 회장이 훨씬 더 삼성 밀착형 인물이고요. 그리고 훨씬 더
더 다방면의 어떤 인맥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제1기획 출신이 있었다라는 거는 차은택과 이쪽과도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나 어떤 그런 것 특혜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거죠. 제1기획 쪽이. 근데 분명히 삼성이 지금 움직인 걸 보고 그다음에 제1기획의 임원들이 이렇게 대고 들어간 거 보면 제1기획 쪽에서도 뭔가 하나 깊은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지금 거죠. 마사회, 승마협회 이 축으로 해서 한 9군데가 압수수색 당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보도에는 이제 사람들이 좀 주목을 안 했는데 그다음에 그 뒤에 지금 재소환들도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더 나올 여지들이 이 대목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그 K스포츠 이후에 바로 입금 이후에 바로 대통령께서 이거 필요하다. 이거 재벌소득법 다 했죠. 그러고 나서 딱 얼마 안 지나서 1월 18일 날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생 살리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이라고 해서 전경련이 앞장서 가지고 국민 막 서명 받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제일 먼저 서명한 거 아니에요? 그때 가가지고 대통령이 서명했죠. 그 일정에도 원래 없었다면 공식 일정에도 없는데 갑자기 만들어내가지고 판교까지 가가지고 그 추운 날에 대통령께서 그때 무척 추웠어요. 추웠어요. 그때 대통령께서 서명하셨죠. 그래, 지금 오늘날 대통령을 물어뜯고 있던 종편들이 그때 뭐라고 보도했냐면 이 추운 날 저렇게 열심히 하는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훌륭한 대통령이. 근데 지금은 물어뜯대? 지금 보니까 이제 그때 한참 돈 다 받고 이제 보훈을 해야 되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추위에도 무릅쓰고 이제 그런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이후에 한 달 딱 지나서 박 대통령이 지금 확실한지는 않은데 비공개로 총수들 또 만났다잖아요. 2월 18일 날. 그때 이제 아마 삼성 총수도 만난 거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2월 18일로부터 딱 일주일 지나서 이상한 일이 또 있어요. 이거는 뭐 아직 보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재용 씨가 이사장으로 이제 삼성생명 공익재단을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갑자기 삼성물산 주식 3천억 원을 진짜 샀어요. 샀어. 이재용이 있는 공익재단이 삼성물산 주식을 3천억 원씩 3천억.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난 거냐면은 원래는 면세 처리된 거예요. 근데 이 면세 처리된 돈을 가지고 공익사업에 안 쓰고 자기가 필요한 주식을 썼다는 거죠. 그게 이종기라고 이제 삼성생명 전 사장인가 하는 사람이 죽으면서 이제 맡긴 주식인데 주식을 팔아서 돈을 만들었으면은 그 돈은 역시 공익 활동에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공익 활동이 아닌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한 삼성물산 주식을 썼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돈을 제대로 안 쓴 거에 대한 그러니까 3천억은 면세로 했으니까 3천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부과하라고 이제 삼성 참여연대는 주장을 했죠. 근데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때 아마 이런 것도 이제 그 이후, 독대 이후에 다 그런 그러니까 이게 면세 처리된 거기 때문에 공익적으로 써야 되는데 공익적으로 이걸 갖고 삼성물산 주식을 사면서 자기를 이제 그 지배력이 더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사실 대통령 독대 이후 일주일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익스큐즈 해갖고 좋다 뭐 해라. 그건 모르지만 하여간 아니 그렇게 충분히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시간적으로는 조금 뭐 의심스러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만나고 나면 뭔가 일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과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제 삼성물산이 주도해서 직접 그 코레스포츠에다가 그 최순실한테 돈이 280만 유로가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게 앞장섰고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도 250억 가까이가 돈이 투자가 되고 244억인가 그렇죠? 총 합쳐서 거기에는 이제 장시호의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거기에 5억까지 포함돼서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삼성돈은 좀 특별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 재벌들은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 이 두 곳에만 했는데 삼성만 유일하게 직접 송금도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186억을 해놨고 그 다음에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도 5억을 삼성만 먼저 이렇게 꽂았던 것 이런 것들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런 쪽에 이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이게 이제 이쪽은 여기 제1기획하고 직접 관련돼 있습니다. 제1기획 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관여돼가지고 이거 제1기획 스포츠단이 관여된 일이어가지고 이것 때문에도 이제 이 수사를 받았는데 이 현명관 회장이 제주도 출신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주도 그 도지사 선거에도 2번 나가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마사회나 뭐 이런 쪽 관련 장시호 지금 땅이 제주도 쪽에 나오고 있는데 글쎄 뭐 나중에 또 봐서 그런 제주도 인맥과 관련된 뭐 제주도 땅이나 이런 데도 뭐 혹시나 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니 그 김 변호사님 네.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듣는 국민들이 무척 짜증이 나요. 저도 뭐 답답하죠. 아니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데 도대체 이 그 재벌들에게 돈을 받고 혜택을 준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리고 혜택을 주고 돈을 받은 거고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돈 받고 팔았다는 게. 예. 좀 근데 이제 권한 행사를 돈 받고 팔았다 이렇게 점잖은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야 그럼 이게 무슨 죄에 해당하는 건지. 뇌물죄죠, 뇌물죄. 뇌물죄는 형이 얼마나 나옵니까, 근데?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가 뭐 그걸 외우고 다니진 않고요. 예. 네. 중죄죠, 중죄. 중죄죠, 뇌물죄가. 그냥 뇌물죄가 있고 특경가법상의 뇌물죄가 있는데 그거는 금액이 커지면은 그렇죠. 거의 뭐 무기 5억, 10억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정범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이 예. 근데 이 정도면 이미 그 특가법에 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되죠. 네. 되죠.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이거 말고 네. 제3자 뇌물 수수죄. 네. 그다음에 이제 재벌도 뇌물 공여를 한 거겠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제3자 뇌물 수수라고 하는 것도 네. 전에 제주도지사가 이런 케이스가 있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자기가 부인이 하는 재단에다 돈을 내게 한 거죠. 부인이 있는 이사로 있는 복지재단에게 30억을 내게 하고 그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주도에서 그 정책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뇌물 제3자 뇌물 그 수수가 적용이 됐어요. 네. 그거를 대비하고 검찰에서 지금 이걸 적용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다. 논리적으로는 딱 맞죠. 사건. 딱 맞죠. 그리고 이것 이외에 또 다른 판례들도 찾고 있다 그러더라고. 네. 그 제3자 뇌물죄에서도 삼성 케이스는 더 직접적인 증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다른 기업들은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같은 경우에 선의로 이것을 이제 줬다라는 이제 그런 핑계들이라도 있지만 이 삼성과 관련된 뭐 35억을 그쪽 이 최순실 회사에 낸 거는 삼성은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여질 대목이 없잖아요. 예. 아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그 합병 이게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을 다 무시하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삼성 편을 들어준 거죠. 삼성 편을 든 거는 그리고 그 이후에 삼성이 여기 이 결과를 보고 한 달 뒤에 미르재단에 그다음에 몇 개월 뒤에 K스포츠재단에 돈을 냈잖아요. 문용표 장관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VIP의 뜻이다, 대통령의 뜻이다고 하면서 의결권 이거 찬성으로 해야 된다 이런 전화를 했다는 게 보도가 됐죠. 지금 뭐 제3자 뇌물죄 얘기도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다. 뭐 박근혜 대통령도 인정했잖아요. 형제들보다 더 가까운 사이는 한 몸이다. 한 몸이라고 한다면은 최순실에게 준 돈,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거랑 똑같다고 보면은 그냥 그게 자체가 제3자 뇌물이 아니라 그냥 뇌물이 되는 거죠. 아니 그 둘이 예를 들어 한 몸이다. 한 몸이다. 근데 법적으로 그럼 한 몸이다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판례에는 이 뇌물을 받은 사람과 동일시 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람한테 줬다. 또는 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판례가 있어요? 줬으면은 그거는 나한테 준 거랑 똑같기 때문에 너는 그냥 뇌물죄로 처벌된다.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제주도지사 그거는 이제 제3자 뇌물죄로 된 거고. 부인이 아니고 재단으로 갔어요. 재단으로 갖고 부인이 직접 받았으면은 부인이 직접 받으면은 그거는 포괄적 그냥 뇌물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뇌물죄랑 이사로 있는 재단으로 갔으므로 그거는 이제 제3자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또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완전히 최순실 박근혜가 지배하는 재단이다. 100% 지배하는 재단이다. 누구도 토를 못 단다. 이 돈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그거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 간 거다.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런 거잖아요. K스포츠 재단, 미르재단. 이거는 지금까지 나오는 그 정황적 증거나 증언으로 정경련 이사가 하나도 없고 다 최순실 쪽에서 신문 이사들이 다 오로지 했다. 아니 그리고 최 회장님이 실질적으로 여기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려고 한다면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준 거나 똑같다 이런 법리가 또 가능한 거고 그렇게 되면 유리한 게 제3자 뇌물죄랑 이 죄 성립이 엄청 쉬워집니다.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을 주장 입증해야 되거든요. 따로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유죄다 무죄다가 이제 판가름 될 수가 있는데 이 대통령이 직접 준 거다. 이런 식이 돼버리면은 그런 논쟁 없이 아이고 대통령 직무 행사를 바라고 돈을 준 거네. 이러면 유죄한 게 이제 지난 판례였던 것이죠. 여기서 제가 또 이 사람 관계에서 중요한 거 하나를 빠뜨렸었네요. 예. 지금 이제 이런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정경련, 이승철 부회장이죠. 이승철 부회장이요. 예. 예. 현명관 회장의 이력 중에 정경련 부회장 이력이 있어요. 그런데 정경련 부회장이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자리였는데 현명관 회장이 부회장을 할 때부터 수석 부회장을 할 때부터 실세 부회장 개념이 섰어요. 그때 오른팔이었던 사람이 이승철이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기업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미르재단, K스포츠단 전도사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신복이었던 사람이 그런 역할을 했고 그러면 현명관 회장이 도대체 이 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진술 중에 이 승마 감독 중에 그쪽 독일에 파견되었던 감독이 이 본인이 최순실 씨하고 현명관 회장하고 수시로 전화 통화하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현명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는 조만간에 금시일 내에 지금 드러날 것 같습니다. 현명관은 승마협회 회장인가요? 마사회 회장. 네. 그런데 전에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변호사님.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승철 상임부회장 아니에요, 전경련. 네. 상임부회장은 그때 이재화 변호사인가가 좀 잘못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도 이제 왜냐면 그 전경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상임부회장은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재벌들 사이에서 별로 실권이 없는 사람이 회사에서 큰 일이 없으니까 여기 왔고 상임부회장을 맡는 겁니다. 상임부회장은 게 상근부회장 아니에요. 상임부회장 맡는데 이건 별로 실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돈을 내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 이 사람을 보고 돈을 준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했던 안정법 위에 대통령을 보고 돈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저렇게 추론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여다보면 현명관 상임부회장 때부터 정경련 상임부회장은 실세 부회장이었다. 그 현명관 씨는 삼성의 그 핵심 인사라서 힘이 좋았던 거고 이승철 씨 같으면은 별로 힘이 없나요? 거기서 그냥 사무처에서 일하던 그런 사람이라서 실세라기보다는 뭐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렇죠. 메신저 정도 충실한 메신저 역할을 한 것이죠. 제 생각에는 그 메신저 역할이었으면 실세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제 그 권력과의 거리에서 사실은 이 힘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문고리 3인방 보직이 뭡니까? 비서관이에요. 수석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수석 못지않은 그런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정도로 이렇게 부단히 이승철 부회장이 중간에 역할을 했으면 안종범과 연락하면서 그렇죠. 이 정도면 그리고 재벌 회장들이 지금 다들 쩔쩔매고 그리고 끌려다녔잖아요. 그 와중에 그런 와중에 그 중간에 있는 역할이었으면 저는 충분히 이것은 실세로도 해석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건 뭐 중요한 부분은 사실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재벌들이 피해자인 척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 국가 권력을 돈 주고 적극적으로 산 그런 이제 이 뇌물죄의 같은 뇌물 공여죄의 정범이고 그 과정에서 준 뇌물이라는 것이 과연 제대로 만들어진 돈이 아니란 거죠. 제대로 써야 될 돈을 빼서 뇌물로 준 것이기 때문에 회사는 그 뇌물만큼 손해를 입은 것이고 그 뇌물을 준 사람들은 회사에 대한 배임 또는 횡령으로 죄책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경영자들을 일벌백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수사가 있다 이런 얘기는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정경유착의 한 축이 부패한 권력이고 그리고 이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일 거래하기가 쉬운 권력이 부패한 권력입니다. 왜냐하면 어디 와서 이렇게 뒷거래를 하고 싶어도 정당한 권력한테는 접근하는 방법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패한 정당 권력하고 거래한다는 것 자체 말 자체가 그렇죠. 근데 부패한 권력은 먼저 요구를 하잖아요. 이렇게 최순실처럼. 그러면 그것만 주면 되잖아요. 이거보다 쉬운 거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쉬운 거래를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했던 거고요. 예. 아까 그 김 변호사님이 그 지적한 포인트가 네네. 무척 의미 있는 포인트 같은데 예를 들어 지금 우린 피해자다. 네네. 그래? 피해자야? 좋아, 그럼 피해자인데 너네 그러면은 공갈 협박 받아갖고 돈 줬지. 이게 돈 어디서 난 거니? 예. 그래갖고 너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네는 좋아, 피해본 거 다 인정하겠어. 네. 하지만 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니네가 어쨌든 회사 돈을 빼돌린 거 아니야. 네네. 하면서 돈을 줬던 그 당사자들을 배임이나 횡령으로 건다고 한다면 그때 이제 자기들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참여연대 다 고발했습니다. 예. 고발 다 했는데 수사 안 하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인을 불렀다잖아요, 지금. 참고인은 이 어떤 범죄의 증인으로 그렇죠. 증언을 한 사람들이지 범죄자로 너 막 범죄했지 뭐 이렇게 조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거죠. 그럼 와서 뭐 변명만 들었겠죠. 나는 피해자입니다. 이런 얘기만 듣고 가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렇죠. 지금 검찰이 이제 공소장 써야 되는데 거기에 뇌물죄로 이렇게 쓰게 되면 쌍벌죄니까. 예. 그러니까 준 사람도 처벌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벌 회장들도 재소안해서 이제 재수사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박근혜 대통령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자, 현재 검찰은 제3자 뇌물죄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언론 보도가 흘러나오는데 과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청와대하고 기싸움을 하고 있다, 뭐 밀고 당기고 하고 있다라고 이제는 하는데 안 가면 안 되죠. 제3자 뇌물죄까지 할 수 있나요? 근데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안 하고 뭐 했냐 이거죠. 안 하고 있다가 최순실한테 시간만 벌어주고 하루 종일 돈 찾게 해가지고 변호사 비용 마련해줄 시간을 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상한 수사가 지금 계속되어 왔다가 막판에 몰린 거죠. 막판에 몰린 거죠. 그래놓고는 제대로 안 해놓고는 특검법 지금 통과됐으니까 특검에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넘길 때 당신들 뭐 했어? 그 전까지 열심히 하는 게 검찰이 사는 길이죠. 이 상황에서. 근데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게 이제 국민적인 비판인 것이고. 예. 그런데 요즘 조금 해요. 요즘. 그러니까 뭐 막판에 몰려가지고 뜨거워 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잘했어야죠. 이 중요한 사건을.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고발한 지가 얼마 안 되죠.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재벌들과의 관계는 제3자 뇌물죄라고 하는 게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보도 내용인데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 만약 특검으로 가게 되면 포괄적 뇌물죄라고 직접적으로 갈 수도 있겠다. 저는 일단 주의적으로 안 되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주의적 예비적이라는 공소장 기재 방법이 있거든요. 주의적으로는 이게 포괄적 뇌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준 거랑 마찬가지다. 이런 공소사실 쓰고 아니라 하더라도 이거는 제3자한테 준 것이다. 그리고 부정의 형탁이 뭐뭐다. 이렇게 정리해서 공소장을 쓰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빠뜨릴 필요는 굳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최순실 주의적 공소사실. 그러니까 이거 먼저 판단해 주세요. 포괄적 뇌물죄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한 몸이고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지배하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도 다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간 이 돈 다 뇌물입니다. 이게 이제 주의적 공소사실이 되는 거죠. 주의적. 그리고 저런 부분들도 좀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최순실과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이 경제 거래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됐는지, 그러니까 서로 네 돈을 내 돈처럼, 내 돈을 네 돈처럼 중요합니다. 그렇게 썼는지. 왜냐하면 그러면 나중에 이 돈이 그러면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고 뭐 이런 관계가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죠. 최순실한테 간 돈은 다 박근혜한테 간 돈으로 볼 수 있다. 판례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줬다. 이러면은 뇌물죄가 한 몸으로 뇌물죄가 되는 거죠. 제3자 뇌물죄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돈이 그냥 그놈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뇌물죄가 되는 가능성이 높죠. 무서운 말을 해놨잖아요. 뭐냐면 형제도 끊었지만 최순실만 끌어안고 그러니까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고는 했으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음부터 묵비권을 행사했어야 돼. 말하면 거기 자기 혐의를 인정하는 대목들이 다 나오잖아요. 맞죠. 이미 사실 탄핵될 만큼 자백한 게 많아요. 이 태블릿 PC 나간 거 가지고 사실 줬다. 거기에 뭐 비밀 같은 거 다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밀이 넘겨줬다. 그걸 대통령만이 봐야 될 공무상 비밀, 군사상 비밀, 외교상 비밀을 최순실에게 넘겨줬다고 자백한 거 아니에요. 자백했죠. 그것만 해도 그 비밀 누설죄죠. 그러면은 중대한 국가 비밀을 사인에게 제3자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 넘겨줬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검찰에서 비밀 누설죄인데 비밀 누설 처음서부터 정호성이나 안종범 등과 공모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그냥 뭐 알고 그러니까 예.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서 움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순실 좀 갖다 줘. 최순실한테는 내가 최순실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지금까지 나온 것만 지금 탈탈 털어도 지금 자백한 게 많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 대통령으로서의 직이 공적인 직이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이라는 것이 마치 자기 사유물처럼 생각해서 최순실한테 줬다가 갔다 가다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건 아니란 거죠. 국민이 최순실을 뽑은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엄정한 권력 행사를 기대하면서 뽑은 것이지 예. 최순실이 거기에 대해서 뭐 감나라 배나라 할 걸 알고 국민들이 뽑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가장 결정적인 단어는 컨펌이었던 것 같아요. 최 선생님한테 컨펌 받았느냐 할 때. 그건 나왔죠. 예. 우리가 이 일반적인 회사에서 컨펌은 상급자한테 받는 거잖아요. 예. 하급자한테 뭐 확인해 봤냐 이렇게 정도. 그러니까 그렇지 컨펌이라는 그 단어를 그러니까 결재를 받는 거는 예. 상급자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정도 얘기를 했으면 이제 어떤 국정 관여에 대한 부분은 다 인정을 한 것으로 뭐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정농단, 국정에 관여한 내용은 오늘 우리가 뭐 주요하게 다룬 게 아니기 예. 때문에 일단 삼성과의 포인트가 이렇게 된 겁니다. 삼성과의 거래는 제3자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가지만 네. 최순실과 본인이 가족도 끊고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자인을 한 마당에 그렇다고 한다면 최순실한테 간 돈, 그 최순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직접 통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들이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에게 간 돈이고 그럼 박근혜에게 간 돈은 뇌물이다. 이 뇌물하게 되면 이게 수백억 대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 10년은 넘어간다. 당연하죠. 그렇게 고발을 참여연대에서 했습니다. 근데 수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아니죠. 이제는 특검이 해야죠. 제3자 뇌물까지 왔지만 검찰이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부분에 정조준 해갖고 겨냥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특검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명시가 안 된 또 특검이라서 또 2조 15항엔 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얘기가 사건. 있는데 그럼 참 뭐 이게 좀 정치적 타협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죠. 확실하게 해야죠. 박근혜 대통령을 그래도 또 어쨌든 야당 그나마 이제 결정이 일단 됐으니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한 아쉽죠. 하지만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바로 이렇게 대통령의 뇌물죄까지 정조준해서 겨냥해 간다. 또 하나 삼성과 달리 지금 아직은 노출되지 않았지만 제1기획이 또 한 묶음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 제1기획에는 차은택이 숨어 있으므로. 예. 저는 이 삼성과 최순실과의 관계에서 죄명을 하나 새로 개발하면 뇌물기획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뇌물기획죄. 이건 단순 뇌물 공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말 머리에 머리를 써가지고 아까 이렇게 우리가 그건 공모요, 공모. 그냥 공모로 나오면 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게 만약 주머니가 있으면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뒷주머니, 호주머니, 뭐 양말 틈새까지 다 끼워준 게 삼성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다른 기업도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대가를 보고 돈을 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을 필두로 해서 이제는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수사 대상이다.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면 피의자로서 수사를 엄정히 해서 엄정히 재수사해야 된다. 기업들도 이런 일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일벌백계 해야 된다. 그렇죠. 확실한 신상필벌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이 당당하게 말을 타고 달그락 딱 하고 검찰청에 나와야죠. 말 타고. 알겠습니다. 이 최순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파도 끝이 없어요. 저는 오늘 꼭 하고 싶었던 게 그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그 사무국장 얘기를 꼭 하고 싶었었어요. 사무국장 누군지 모르시죠? 네. 사무국장 아세요? 거기 이규혁이 관련되어 있고 장시호가 관련되어 있는데 사무국장이 이진성입니다. 네. 이진성 누군지 모르시죠? 네. 2002년도에 사이버도 유명했던 그 지역에 민간인이 있었어요. 압구정동 바로 요 앞에. 네. 차 위에 올라가서 호루라기 불면서 응원 지휘했던 청담동 호루라기. 그 양반이 여기 사무국장이에요. 이 동네 양아치들은 다 여기 모여 있는 거야. 아우 쪽팔려갖고 진짜. 정봉재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 3, 4.